다이나믹 페인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 캔버스 타입의 마지막이죠. 웨이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면을 구성하는 것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세팅을 좀 할게요. 플레이는 20m 정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페인트도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सब디바이드를 해줄게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सब디바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숫자를 50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브러쉬 역할을 해줄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V 스피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해줄게요. 위쪽에서 보면서 G 누르고 움직이고요. I 눌러서 로케이션 입력해주고, 자, 여기 아래쪽 타임라인에서 30프레임 뒤로 가서 움직이고 I 눌러서 로케이션 눌러주고, 또 30프레임 뒤로 가서 G 누르고 움직이고 I 눌러도 되는데, 이쪽에 트랜스폼 창이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값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 눌러주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입력이 됩니다. 90 가서 또 G 누르고 I 누르고, 또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오토 키프레임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별로 오토 키프레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키프레임이 자꾸 생겨서 120프레임 가서 G 누르고 이렇게, 또 30프레임 뒤로 가서 이쪽으로 가고요. 180프레임 가서 이렇게 올라갈게요. 따라 하실 필요 없고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나. 자, 이제 이 플레이는 다이나믹 페인트의 캔버스, 애드 캔버스 눌러줘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서페이스 타입은 우리가 오늘 웨이트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피어 골라주고요. 얘는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브러쉬겠죠. 그리고 애드 브러쉬 해줄게요. 다이나믹 페인트가 웨이트를 칠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드를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웨이트를 칠한다는 거는 그 웨이트를 어느 버텍스 그룹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버텍스 그룹이 아웃풋으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이나믹 페인트 캔버스의 아래쪽에 아웃풋에 보시면 버텍스 그룹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캔버스 오브젝트에 버텍스 그룹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오브젝트 모드로 나갔다가 다시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오면 이렇게 칠을 해주죠. 자, 이렇게 웨이트로 칠을 해주면 웨이트 칠이 된 이 버텍스들은 버텍스 그룹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특정 버텍스들을 웨이트 페인트로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는 파티클에서 나무 심는 거 할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레인 복제해가지고 풀 몇 개 만들 건데, 요거 이렇게 선택할 때 그냥 L 누르면 되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서 Shift D 누르고요. Z축으로 180도 돌려주고요. 스케일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얘는 파티클, 눈은 꺼주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인에다가 파티클을 심어줘야 되겠죠. 자, 파티클 시스템 들어가서 플러스 하나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심기는 거니까 헤어 해줘야 되겠죠. 헤어로 하고요. 렌더 열어서 패스가 아니라 오브젝트, 그리고 오브젝트는 파티클 골라줄게요. 자, 그리고 크기도 좀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돌려서 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서 오리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위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절반 밑으로는 파묻혀 있잖아요. Y축으로 이렇게 올려서 중심축보다 살짝 위로 가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눈 꺼주고 켜주면 이렇게 잔디가 심겨졌는데, 너무 똑같은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 파티클 시스템 들어가서 어드밴스 누르고, 그러면 로테이션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방향은 뭐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랜덤을 살짝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이나믹 페인트가 칠이 된 부분에만 잔디가 심어지게 만들면 되겠죠. 파티클 시스템에서 쭉 내려가면 버텍스 그룹이 있죠. 여기서 덴시티의 버텍스 그룹을 DP 웨이트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랭스도 똑같이 해줄게요. 재생해보면요, 다이나믹 페인트가 칠해지는 곳만 이런 식으로 헤어 파티클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와서 쭉 생성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지우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브러쉬를 지우개 역할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 브러쉬의 다이나믹 페인트 옵션에 가보면 여기 이레이즈 페인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쭉 가서 올라가는 지점, 여기서 이레이즈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브러쉬고요. 키프레임 넣어줄게요. 바로 그 다음 프레임에서 이레이즈 페인트 하고 키프레임 넣어줄게요. 재생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지워주죠. 네. 자, 이렇게 브러쉬를 칠을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워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성된 영상 파일을 앞에다가 붙여놨을 거예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사람 캐릭터를 가지고 발을 디딜 때마다 이게 흙이 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뉴 해주고요. 자, 이거 지우고요. 일단 바닥 다시 만들어 줄게요. 플레인 누르고 사이즈는 뭐 20m 그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सब디바이드 해줘야 되겠죠. 발자국이 찍히려면 더 많이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 너무 많이 나눴나요? 일단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믹사모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믹사모.co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도브 회원가입만 하면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저는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이디가 있으니까. 자, 서치해서 런 쳐볼게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동작을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스크롤하면 확대 이렇게 되고요. 저는 이거를 제자리 뛰기 모양으로 만들게요. 그냥 이대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고요. 이 모델링까지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위드 스캔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 그대로 할게요. 자, 원하는 위치에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블렌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에서 임포트 FBX 파일이죠. 이거 선택해 주고요.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재생해보면 이렇게 뛰어가죠. 근데 이만큼밖에 안 뛰어가요. 키프레임들을 그냥 복사해서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쭉 드래그 하고요. 뭐 Shift D 누르면 복제가 되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의 동작과 마지막 키프레임의 동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Shift D 눌러줘서 새로 생성한 첫 번째 키프레임하고 기존의 마지막 키프레임을 붙여주면 돼요. 네, 중복시켜서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사이클 Shift D 누르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또 복제 다 선택하고 Shift D 누르고 복제, 붙여넣기. 이 정도 129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129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제자리 뛰기가 아니라 이제 얘를 앞으로 이동시킬게요.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자, Shift A 누르고요. MT 하고 플레인 엑시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생겼으니까 자, 여기 아마추어 자식부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부모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 혹은 커맨드 P 눌러서 페어런트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MT라고 써있는 이 널 오브젝트만 위치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자, I 눌러서 로케이션 해주고요. 그 다음에 129 프레임에서 G 누르고 Y축으로 I 누르고 로케이션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키프레임을 이렇게 동작을 줬잖아요. 근데 ease in, ease out이라고 그래서 느리게 시작해서 정상 속도를 갔다가 다시 또 느리게 끝나는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블렌더에서 베지어 그래프는 요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그 구간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처음엔 느리죠. 완만하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정상 속도로 갔다가 다시 느리게 끝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키프레임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핸들 타입을 벡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핸들 타입을 벡터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뛰어가죠. 더 멀리 가야 되겠네요. 그죠? 129프레임에서 G, Y축으로 더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I 눌러주고요. 다리가 미끌리듯이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어마추어 이거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 꺼줄게요. 이제 이 바닥이 캔버스 역할을 해줘야 돼요. 피직스에서 다이나믹 페인트 해주고요. Add 캔버스 눌러준 다음에 자, 웨이트 페인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 오브젝트도 선택한 다음에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브러쉬죠. 그리고 Add 브러쉬 해줄게요. 그리고 캔버스에서 지금 아웃풋에 버텍스 그룹 지정을 안 해줬죠.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가볼게요. 자, 재생해보면 아무것도 안 찍히죠. 네, 이거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바닥에 별로 접촉면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살짝 눌러줘야 되는데 플레인을 그냥 살짝 위로만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가세요. 보면 웨이트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재생해보면 네, 발자국을 찍으면서 뛰어가죠. 자, 발자국을 찍기는 하는데 발자국이 일단 사라져야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발을 딱 디디면서 흙이 튀기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지나간 발자국이 새겨진 모든 자리에서 계속 파티클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티클이 사라지도록 할게요. 캔버스 옵션에서 디졸브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는 꺼줄게요. 자, 그리고 디졸브 타임은 2만 해줄게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네, 톡톡톡 하고 사라지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뛰어가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야 되니까요.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어레이 해줄게요. Y축으로만 가야 되죠. X축으로는 0, 그 다음에 Y축으로 -1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걸어갈 공간이 생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지금 웨이트가 찍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웨이트가 네, 이렇게 이쪽에도 안 찍혀야 될 곳에도 이렇게 찍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레이가 다이나믹 페인트보다 앞에서 적용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티클을 해줘야 되는데 파티클 중에 헤어 파티클은 버텍스 그룹에만 이렇게 헤어 파티클이 솟아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파티클을 계속 생성해주는 에미터가 있는 파티클 시스템은 버텍스 그룹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텍스 그룹이 생성되면 딱 그 버텍스 그룹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레인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서요. 하나는 바닥에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다른 하나는 발자국이 찍히면서 파티클을 생성해주는 그런 오브젝트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Shift D 눌러서 복제해 주고요. 원래 있던 거는 그라운드라고 해줄게요. 새로 복제된 거는 그라운드 파티클. 기존의 그라운드는 이제 다이나믹 페인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눈도 잠깐 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 파티클을 가지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파티클이 생성되어야 하는 딱 그만큼의 버텍스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여기서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줄게요. 그리고 마스크에서 버텍스 그룹을 지정해 주는데 DP 웨이트, 네, 웨이트가 칠해진 버텍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재생해 보면요. 발을 딛는 순간에 뭔가 버텍스가 딱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생기고, 네, 생기고. 자, 파티클을 한번 줘볼게요. 그라운드 파티클에다가 파티클 에미터 해주고 자, 재생을 눌러보면 자, 지금 계속 가운데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버텍스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스크 옵션에서 스무스를 좀 줘보면 이렇게 버텍스 그룹이 조금 더 부드럽게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발 딛는 곳에서 파티클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중심점에서 계속 파티클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두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버텍스 그룹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때는 중심점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텍스 그룹이 사라지는 타이밍을 조금 길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다이나믹 페인트의 캔버스에 가서 디졸브의 타임을 우리가 지금 적게 해놨는데 이거를 5로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딱 발을 딛는 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파티클이 생기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에 지금 파티클이 생기는 것까지 이제 완성이 됐고요. 파티클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Shift A 누르고 이코스피어, 이코스피어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얘는 이름을 자, 파티클이라고 해주고 눈은 끄겠습니다. 렌더도 끄고요. 파티클 시스템의 렌더 메뉴에 가셔서 렌더 에지를 오브젝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방금 만든 파티클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주고요. 크기는 좀 줄여줄게요. 우리가 지금 흙 먼지 튀는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손대야 되냐면요. 파티클 시스템에서 벨로시티라고 하는 값을 손대면 될 것 같아요. 이 벨로시티는 파티클이 생기는 순간에 어떤 힘을 받는가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일단 튀어 올라야 되니까 Z축으로 힘을 좀 받게 할게요. Z축으로 1, 자, 재생해 보면요. 살짝 튀어 오르죠? 이렇게 뒤로 발사돼야 되니까 Y축도 1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뒤로 이렇게 가죠. 랜덤 값을 좀 올릴게요. 1. 자, 그리고 이 흙먼지는 수명이 이렇게 올라와서 땅에 떨어질 때쯤 사라지면 돼요. 그러니까 파티클 시스템에서 라이프 타임은 줄여줄게요. 1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어차피 땅 밑으로 가면 안 보이면 되니까요.
일단 크기도 너무 똑같고 파티클이 너무 많으니까요. 렌더에서 스케일 랜덤니스를 이렇게 해서 최대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줄일게요. 숫자는 반으로 줄여볼까요? 재생 누르면 비 오는 날 물에 젖은 땅을 뛰어가거나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좀 만져줄게요. 카메라는 뷰 카메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N 눌러주면 여기에 뷰 탭에 가셔서 카메라 투 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뷰포트 다루듯이 카메라의 포지션과 이걸 다뤄줄 수가 있겠죠. 그라운드를 눈을 켜줘야 되겠네요. 저는 카메라가 좀 더 거리감을 증폭시킬 수 있게 초점 거리가 좀 짧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카메라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 옵션에 가서 지금 포컬 랭스 초점 거리가 50mm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24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럼 똑같은 거리를 뛰어가더라도 더 넓은 거리를 뛰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겠죠. 그건 로우 앵글로 캐릭터가 스쳐 지나가면 그때부터 캐릭터를 쫓아가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쭉 가서 카메라 트랜스폼과 로케이션을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자, 그냥 129프레임까지 쭉 빼겠습니다. 아, 이게 포커스를 넘버 패드를 누를 수가 없어서 키맵을 좀 바꿔줄게요. 여기서 프레임 셀렉티드를 그냥 마침표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편리하게 맞출 수 있겠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캐릭터가 저를 지나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C4D 같은 경우에는 핸들드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약간 사람이 직접 들고 찍는 것처럼 조금씩 흔들려주는 기능인데요. 약간 긴장감을 높이는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그래프 에디터에 가셔서 카메라 그래프에다가 노이즈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N 눌러주고 모디파이어에서 노이즈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재생해보면 카메라가 엄청 흔들리죠. 스케일을 쭉 켜서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흔들리는 정도가 너무 크니까 스트렝스 값을 줄여줄게요. 절반 수준으로. 자, 이제 쉐이딩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라운드는 폴리헤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겠습니다. 텍스처 들어가서 약간 젖은 느낌의 진흙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머드 해서 브라운 머드 이걸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쉐이더 에디터 들어가셔서 뉴 눌러주고요. 그리고 자, Shift A 이미지 텍스처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준 다음에 자, 오픈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브라운 모드에 디퓨즈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또 이미지 텍스처 만들어 준 다음에 브라운 모드에 노멀 그리고 Shift A 누르고 노멀 맵. 자, 컬러에 연결해 주고요. 노멀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좀 여기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이쪽 뷰포트 쉐이딩에서는 이렇게 노멀이 잘 먹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Shift A 누르고요. 러프니스 맵이 있네요. 자, 이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러프니스에다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물기 있는 자리는 반짝반짝 하면서 그렇지 않은 곳은 말라가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를 줘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스 맵을 제대로 쓰려면 사이클 모드에서 써야 되는데 EV에서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텍스처를 만들게요. 텍스처 만들고 뉴 해준 다음에 이미지 오픈해서 방금 다운받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렇게 입혀주고요. 모디파이어에 가서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 그리고 방금 만든 텍스처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트렝스는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쉐이드 스무스 해주고요. 땅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봇은 그냥 하얀색 그 아주 옛날 영화지만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서브스페이스 컬러를 조금만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관절 부분은 러프니스 줄이고 그 다음에 메탈릭을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텍스처 해줘야 되겠죠. 폴리헤븐 가서 HDRI 들어가서요. 이거 좋네요. 디콜롤로 나이트. 요거 이미지 다운받을게요. 쉐이더 창에서 오브젝트를 월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A 누르고 Environment 텍스처 선택하고 컬러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오픈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디콜롤러.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인바이러먼트 텍스처에서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애드온에 랭글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켜져 있다면 저희 쉐이더 창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값을 좀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땅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겠죠. 파티클은 머터리얼 설정을 안 했네요. 자, 뉴 누르고요. 색을 뭐 약간 진한 갈색 이런 걸로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네, 타임라인에서 재생해 볼게요.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렌더 창에 가셔서 아웃풋 네,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데스크탑 그리고 파일 포맷은 MPEG 비디오 그리고 인코딩은 여기 프리셋 창에서 H264인 MP4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920, 1080 그리고 여기에서 모션 블러라고 하는 효과를 주시면 좋은데 모션 블러가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번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션 블러라고 하는 이 옵션을 켜주면 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물체들을 좀 더 실감나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면 될 것 같아요. 자, 렌더링 할게요. 여기서 렌더 애니메이션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다이나믹 페인트의 웨이트 페인트를 활용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이나믹 페인트 기능 외에도 카메라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이 작업 파일은 제가 링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페인트의 웨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